안녕하세요. 통일코리아 지도자의 문기호입니다. 제가 오늘 궤도 이탈해서 박정희 사기극 얘기하다가 중간에 이제 아침에 역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거 할 때요, 원고 없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테마를 잡아가지고 가다 보면 기분 내키는 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원고를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은데, 원고 가지고 오면 또 난 뭐 책 읽는 소리 나는 것 같아가지고 사실 식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고 없이 시작하면 그냥 다 마무리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아침에 이제 제가 좀 설명이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 땅을 왔을까?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을 온 건 아니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있지도 않았고, 이쪽에 동쪽에 나라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성경을 쓴 그 사람들은 제가 이제 이름을 명명했는데, 바이슈메로그? 하여튼 그래가지고, 바빌로니아, 이라크, 슈메르, 로마, 그리스, 메소포타미아, 이런 등등의 나라가 거기 시나이 반도에 이제 옹기종기 몇 개 모여 사는데, 그 사람들은 이 지구가 거기가 전부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메리카가 있는 줄도 우리도 모르고 살다. 지금부터 약 한 300년 전? 그때 이제 비로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류는 대부분 자기가 사는 그 지역에만 전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쓴 거예요. 난 그런데 그 무식한 사람들이 쓴 기독교 신자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쓴 성경을 지금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믿고 우기는 분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이 지구상의 인류는 생각이 다양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사람들도 존중하죠. 존중하는데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이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쓴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한 역사가 이제 중동 역사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일부가 홍수를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이동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이동해 왔냐면 태양신을 믿는단 말이에요. 태양신을. 그럼 태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쪽에 제가 사는 데는 산이 막혀 있는데요. 그럼 태양을 뜰 때 보면 그 산 봉우리에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안 가본 사람은 태양은 저 산 너머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쭉 태양 떠오르는 그 산까지 와요. 와서 보면 이게 태양이 또 저기 다른 산에서 또 뜨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양이 사는 데가 얼마인지, 어느 정도, 어디쯤 있을까, 그건 모르는데, 그렇게 무작정 오다 보니까 1년, 2년, 10년 이렇게 오죠. 왔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자 해서, 백두산 넘어 동해바다까지도 왔겠죠.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일부가 한 무더기만 오는 게 아니야.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아니까, 이쪽 무더기도 오고 이쪽 무더기도 오는데, 이제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 게, 하늘에서 3천의 무리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 3천 명 정도 되는 그 무리가 이제 이동해 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 역사하고 연결시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해를 따라서 계속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오는 중간에 이제 중동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 사람하고 관계를 안 맺은 것은 끝까지 가자, 해 뜨는 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살고 있으니까 우리 쪽을 향해서 이제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여기를 왔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제 얘기하다 빼먹은 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쪽 사람들이 파키스탄 쪽하고 이제 무역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무역이 요즘 말로 트래디션, 그런 국제 무역 이런 게 있지.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냥 물물교환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북극에서 발원하는, 빙하에서 발원하는 그 물이 만나는 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데가 이제 시나이 반도라는 그 삼각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시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내를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었을까요? 근데 시내라는 말이요, 우리는 졸졸졸 물 내려가는 데 보고 시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영어가 우리말을 번역해 갔는데요, 시내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시내는 영어로 SEA가 시 아닙니까?
그리고 내는 어디서 온 말이냐면 나로예요, 나로. 좁아진다. 다시 얘기하면 물이 내려가다가 바다를 만나서 좁아지는 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시내가 좁아지는 게 바다가 좁아지는 데거든. 예를 들어서 한강 하류나 뭐 낙동강 하류나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나로예요. 시나로가 이제 줄여가지고 시내로 이제 변형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시나이 반도가 우리말 시내예요. 그게 시내까지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게 영어로 이렇게 번역되는데 나는 우리나라 고대어하고 영어하고 거의 같다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이라 우리말이 영어로 바뀐 것을 얘기하면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요즘 젊은 그 사람들, 소위 미국에서 공부하고 유학 온 사람들은 팔팔 뛰죠. 그 사람들은 영어 발음에 어쩌고가지고 이거 하나, 혓바닥 꼬부리는 거 하나만 틀려도, 저 사람 영어 엉터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전부 다 허황된 그 사람들 글을 하나의 멋으로 부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본토 발음처럼, 본토 사람들처럼 말을 꼬부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미국 사람들 여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 할 때, 미국 사람뿐 아니라 소위 포리너라고 하는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한국말 배울 때, 안녕하십니까? 너 밥 먹었어? 뭐, 여기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라 말을 할 때 꼭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 물론 똑같이 해도 되지. 그렇지만 그걸 애써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하면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 이런 애들이 아주 양반 여기서 콩그릇이 한다고 말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아주 무시하거든요. 근데 내가 외국 가서 영어면 별로 문제 없이 다 통해요. 근데 뭐 외국에서 통하는 영어를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박해합니까? 그게 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만나면 내가 말 안 해. 그냥 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지켜보는 거야. 그러면 외국 사람이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뭐 길을 물어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나 같은 늙은 사람한테 안 물어봐. 다 젊은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이런 애들한테 물어보지. 그 사람들은 대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지만 소위 영면 영보의 연걸들은 전부 다 대학생이라고 일단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영어로 물어봐. 그럼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못해. 말 꼬부릴 거 먼저 생각하느라고. 그럼 이 사람이 외국 사람 답답하지. 그럼 이제 내가 할 수 없이 가서 통역을 해줘요. 그러면 오케이 땡큐 하고 가.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소통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외국 사람처럼 어쩌고 이렇게 꼬부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외국에 가서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은 꼬부리는 거 먼저 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 어렸을 때 제가 충남 서산 팔봉에 산다 그랬죠. 애들이 서울에 이제 무슨 친척이나 누가 있어가지고 한 3일 동안 갔다 오면 네, 그랬댔어요. 어쩌고 서울말을 와서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며칠 있다고 가서 서울말 흉내내는 거라. 내 말이 지금 엉뚱한 데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이 이제 영어권 말로 우리나라 말이 많이 같다는 얘기하고, 시나이 반도가 역시 우리나라 시내가하고 똑같은 의미를 갖는 시나이 반도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거기가 제가 오늘 아침에 내가 방송하면서, 이제 이건 내일 아침에 방송할 거예요. 근데 방송하면서 아주 그쪽에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그쪽에 땅이 비옥해가지고 농사가 엄청 잘 되는데 주로 거기서 밀농사를 했어요. 밀농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밀을 실컷 자기네들이 먹고도 남아. 그 남는 걸 뭘 하냐면 가지고 파키스탄 쪽으로 가서 그 산에서 나는 목화 종류요. 이런 걸 갖다가 그 당시 무슨 텍스타일 그런 게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배짠다고 그러나요? 이제 영어로, 한문으로는 직조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배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미국 그쪽 서양 애들은 텍스타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하여튼 그런 거를 옛날에 발달하지 않았지만, 소음 같은 거 잔뜩 뭉쳐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비슷한, 질감이 되죠. 그럼 그걸 갖다가 이 직사광선을 피한단 말이에요. 이런 데 쓴단 말이에요. 더반 이런 거 쓰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오래 이제 역사가 흐르니까 그 당시에는 뜨거워서 죽게 생겼으니까 대가리 벗어지게 생겼으니까 썼는데 그게 알라 신을 믿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것도 다 맞았었어요. 이것도 맞고 그것도 맞는데 그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파키스탄 쪽이 산악 쪽하고 그렇게 교류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지금도 수메르 문명이나 갈대우르 문명을
그 조사해 보면요. 거기서 금석이라는 게 나와요. 금석이라고 그 금빛 나는 그런 그 돌인데 그 금석으로 이제 도장을 우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 문화를 교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옛날에 도장을 새겨서 사용한 게 나와요. 그래서 그 금석이라는 건 세계에서 파키스탄 한 나라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파키스탄하고 틀림없이 무역했구나 하는 게 증명되는 것이죠. 그 당시 뭐 지금 같은 비디오도 있고 뭐 신문도 있고 그런 거 있지만 옛날엔 글 자체가 없는 게 그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파키스탄 쪽하고 그 잘 많이 생산하는 데는 밀을 가지고 곡식으로 바꿔서 이제 물물교환하고 그렇게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겨온 것은 태양을 따라서 태양신하고 같이 산다고 하는 그 허황된 망상 가지고 뭐 10년을 왔는지 20년을 왔는지 몰라요.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한인이 3,000명이 뭐 와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뭐 아사달에다 도읍을 정했다. 그거 전부 그 사람들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면 그 당시 한문이 있지도 않은데 무슨 환인이 어디 있고 뭐 아사달이 어디 있어. 내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유명한 석학 누구라고 내 이름은 안 밝히는데 그 양반이 그 헛소리 해가지고 내가 그거 다 연구해가지고 분석 자료 보내줬더니 이 사람이 그 다음 강의할 때 딱 그 내 얘기를 내가 보내준 거대로 얘기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그 내용은 내가 얘기했었지. 뭐냐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사달이다 도읍을 우리 조상이 정했는데 아사달이 어딘지만 알면은 우리 조상의 시원을 밝힐 수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아사달이 백두산 밑에도 왔고 평양도 왔고 뭐 저기 뭐야 저 요하문명 뭐 누가 왔고 뭐 헛소리를 한참 들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런 양반 저기 뭐 저런 양반이 그 박사라고 저러고 나와서 강의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거를 복사해서 보냈어요. 아사달이라는 것은 그 당시 뭐 4천, 5천 년 전 얘기인데 4천, 5천 년에 한문이 있지도 않고 아사달이라는 말이 있지도 않아. 아사달이 뭐냐면 언더가자, 이사사자, 통할달자거든.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이 잘 통하는 언덕으로 이사 왔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이나 그런 얘기가 통하지. 옛날에 그 말 구조가 우리하고 지금 전혀 틀리는데 무슨 하느님이 아사달로 이사를 와요. 이 쓸데없는 양반아. 그래가지고 아사달이 어딘지 그 땅 지명을 찾겠다고 들어다니 얼마나 답답해. 내가 그게 하지 말고 그때 우리 이민족이 같은 민족끼리 사는 그 사례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땅을 달이라고 하는 민족이고 땅을 어스라고 하는 민족이고 그 둘이 합쳐서 그걸 소통을 하고 어스는 달 이렇게 외우다가 그 어서달이 된 거지. 그게 무슨 아사달이라는 지명이 어디 있어요, 양반아. 그거는 바로 하늘에서 3,000명이 땅으로 내려왔다. 이 얘기야. 그 사람이 물론 하늘은 아니고 저는 이제 중동에서 온 걸로 보는데 그렇게 그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이사 왔다. 그게 정답이지. 무슨 아사달이 어디 있고 무슨 배달민족 같은 소리가 하는데 이 우리나라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아휴, 저 양반들이 돈 주고 저런 공부를 했나? 나한테만 내가 다 가르쳐 줄 텐데. 배달민족도 배달 아니고 배드내셔널인데 배드내셔널이라는 우리 고대어를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배달민족, 배달 같은 소리가 하네. 그 영어는 그대로 제대로 갖다 배드내셔널, 더 좋은 민족. 뭐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영어를 가지고 2000년 이하는 한문을 가지고 번역해야 되고 2000년 이상은 영어를 가지고 번역해야지 그 역사 줄기가 안 나와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무슨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사학위 무슨 미국의 무슨 하버드 대학 그 졸업장만 움켜쥐고 앉았지 역사의 폭을 몰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같이 무식한 놈한테 와서 좀 한 수 가르쳐 주시오 이렇게 얘기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포기하고 나는 이제 우리 순수 향토 사학자들 중심으로 궁금해하는 또 여러분들 안 궁금해도 뭐 알아서 손해날 거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다 해가지고 이런 그 유튜브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식상하더라도 내 말을 조금 들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잘못됐다고 해도 여러분이 뭐 세상상 손해나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잘못됐든지 잘됐든지 내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4,000살 먹은 사람이 없다니까. 4,000살, 5,000살 먹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 역사는 하버드 대학 나온 놈도 추정해서 연구해야 되고 무식한 지금 문경주도 추정해서 연구하는 수밖에 없어. 그 당시 뭐 사는 사람이 있어야 물어보지. 그리고 그 당시엔 글이 없으니까 온 지구를 뒤집어 파도 무슨 문서가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서라고 하는 건 약 2000년 전후에서부터 문자가 어떤 형태로든
한문이든 무슨 뭐 실담어든 뭐 가람어든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지. 그 전에는 문서가 없으니까 그런 꿈은 깨시고 지금 2000년 이하의 역사는 이제 한문 가지고 하는 게 맞고 2000년 이상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자, 지나갔네. 예, 죄송합니다.